그리스 시대에 갈렌이라는 의사가 식물의 뿌리를 사용해서 마약을 개발했다라는. 풀이고 담배도 풀인데 도대체 왜 담배 피는 거는 괜찮은데 이건 문제 삼느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 교실의 이상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오홍석입니다. 네, 오늘은 중독 중에서도 마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핫 이슈이기도 하고 또 관심도 많지만 또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불법 마약을 우리나라에서 접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요.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구매하거나 심지어 클럽 같은 데서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으면서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들이 이런 마약과 관련돼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뉴스의 일면에 많이 나오게 되고요. 심지어는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에게도 이 마약은 정말 깊숙이 침투된 것 같아서 사실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약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인데 그런 약물들이 내성이나 또는 금단 증상을 일으키고 이제 그런 사용이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할 만큼 사용하면서 본인에게나 또는 사회 또는 가정에 아주 막대한 폐해를 주는 약물을 일단 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약이라는 물질이 정말 공식적으로 언제 등장했는가 이런 유래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정설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리스 시대에 이제 의사 갈렌이라는 의사가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의 뿌리를 사용해서 마약을 개발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맨드레이크 많이 이름이 익숙하시죠? 해리포터에서 뽑으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사람 모양의 뿌리를 가진 그런 식물인데 실제 그런 영화에만 나오는 식물은 아니고요. 지중해 지방에 있는 약초, 가지과 약물의 약초로 많이 활용했던 약물입니다. 처음에 이제 갈렌은 이 식물이 수술할 때 환자를 마취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약물을 쓰면은 고통이나 불안을 잊게 하고 진정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취제로 사용했는데 이 마취를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환각을 많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환각을 경험하면서 주로 많이 경험한 게 내가 날아다닌다는 이런 환각을 많이 경험했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마녀들이 지팡이에 바르는 게 이 맨드레이크의 뿌리에 진액 이런 걸 바르면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닌다 이런 이제 전설 같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이게 가장 먼저 이제 공식적으로 개발된 마약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 로마 시대에 양귀비에서 나온 아편이 정말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당시 로마에서 판매되는 아편 상점들만 수백 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로마 수입의 한 10% 이상이 아편 판매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아편이 유행을 했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시대에 그런 아편에 취했고 굉장히 이제 어두운 모습들이 많죠. 결국 로마는 멸망합니다. 근데 그 마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단어 중에도 이 마약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마약을 나르코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르코스라고 얘기하는 마비된다는 뜻이고요. 약에 우리가 마비되거나 환각을 일으키거나 진정이 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없어지는 것도 거기에 비슷한 어떤 의미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몰핀이라고 얘기하는 게 모르페우스라고 얘기하는 그 잠의 신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몰핀 같은 오피오이드를 먹으면은 진정작용이 많고 잠도 많이 자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마약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과 또는 우리의 언어와 굉장히 많은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생각, 문화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사실 제2의 아편 전쟁이라고 요새 얘기를 하는데 제일 미국에서 문제되는 게 펜타닐 중독인데요. 펜타닐은 미국의 18세에서 45세 사이 청장년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하게 미국에서는 지금 오남용, 중독,
범죄 이런 걸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이 물질의 원료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밀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미국 사이 이 아편의 원료를 이제 밀수입시키는 부분에 관련돼서 서로 나라의 존망을 걸고 대립할 만큼 이 마약이라는 게 개인뿐 아니라 한 나라의 멸망을 가져올 만큼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이 뇌를 변화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마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뇌 보상율에 작용해서 도파민이라는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을 분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 작용이 강력할수록 더 많은 쾌감을 느끼고 빠르게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그 불법 마약, 아주 뭐 히로뽕 이런 거가 굉장히 강한 마약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강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거보다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마약 자체가 얼마나 중독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마약을 사용하는데 소량으로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이냐, 사망에 이를 수 있냐. 이걸 두 가지를 저희가 다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뭐 히로뽕도 높지만 술이나 또는 뭐 헤로인이라고 하는 이런 몰핀 이런 계통이 오히려 더 문제가 더 클 수 있고요. 대마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아주 흔한 질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니 대마도 풀이고 담배도 풀인데 도대체 왜 담배 피는 거는 괜찮은데 대마 피는 건 문제 삼느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학적으로는 담배 안에 있는 니코틴 또는 술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다 마약과 마찬가지로 중독성 물질로 분류가 되고 그런 걸 과도하게 사용할 때는 이제 사용장애라고 하는 어떤 중독 질환으로 분류가 되니까요. 담배가 만일 21세기에 처음 개발돼서 나왔다면 당연히 마약으로 지정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담배는 아주 인류의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널리 퍼져 있었고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거죠. 이거를 불법으로 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너무나 많은 불법 전과가 생기는 사람들이 발생할 거고 지하 암 시장에서 이 담배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가 훨씬 더 늘어날 거고 사회 혼란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약간 담배를 계속 정부에서 불법 마약과 마찬가지로 제한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불법화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범용성 있게 공공장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사실 대마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저는 결국 합법화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일부 나라들이 그런 응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중독성 있는 약물은 미리 조심하고 이게 사회에서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적절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마약들은 알코올이 뭐 중독되는데 보통 저희가 15년, 20년을 잡는데 정말 한 번 사용으로도 뇌의 변화가 일어나서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약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약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미리 조심하고 예방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물이라는 게 그냥 그게 위험하다, 그다음에 이제 중독이 된다, 아닌다 이거만으로는 우리가 해결하거나 관리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문화와 이 생활과 삶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역사적으로도 길고요. 근데 그런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관리를 하거나 또는 이걸 불법화하거나 또는 합법화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오남용이 일어나는 물질은 병원에서 처방되는 벤조자이아제핀이라고 부르는 이제 신경안정제 약물일 겁니다. 이 약물은 이제 불안을 완화시키고 또 수면을 도와줘서 불면을 해결해주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의존성이 있는 약물이고요. 쉽게 내성과 또 갑자기 멈췄거나 양을 줄였을 때 금단이 발생하는 약물입니다. 약의 용량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는 다르게 오히려 충동성이 높아지거나 어떤 불안이 다시 악화되거나 공격성이 더 심해지거나 뭐 더 나가서는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치매도 유발할 수 있고요. 뭐 과잉 복용의 시에는 호흡마비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맞춰서 잘 복용하신다면 약으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약과 독이 한 차이라 그러지만 좋은 약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해서 과량 복용하시면 정말 몸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되는 많은 약들이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대로 또 의사한테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 평가를 받으면서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본인 스스로 과도하게 사용한다거나 필요하지 않은데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한 번 더 위험이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마약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좀 저희가 드렸고요. 다음에 다시 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